안녕하세요, 여러분. 공무원의 하루는 과연 어떤 규칙들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오늘은 겉으로 보기엔 되게 복잡해 보이는 공무원 복무 규정들을요, 하루의 삶이라는 틀 안에서 한번 쉽고 명확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오늘 우리가 파고들 핵심 질문 바로 이겁니다. 공무원들 출장 가면 경비는 어떻게 계산되고 휴가는 대체 어떤 기준으로 주어지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나씩 찾아가다 보면 공직사회가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하고 감이 오실 거예요.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모든 것의 기본이죠. 공무원의 평범한 하루를 지배하는 규칙들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정말 그냥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는 게 다일까요? 한번 들여다보죠. 이 복잡한 규정들을 좀 더 쉽게 이해하시려면요, 가상의 인물 김주무관의 하루를 한번 따라가 보는 게 최고예요. 김주무관을 통해서 이 규정들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우리 한번 생생하게 느껴보자고요. 자, 바로 이겁니다. 모든 것의 시작점이죠. 복무규정 제2조를 보면 딱 나와 있어요. 공무원의 표준 근무 시간. 점심시간 1시간 빼고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일주일에 총 40시간이고요. 토요일은 쉬는 게 원칙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김 주무관의 일주일을 만드는 기본 뼈대라고 할 수 있겠죠. 물론 그렇죠. 공무원의 일이 맨날 사무실 책상 앞에서만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국가의 중요한 일을 위해서라면 사무실 밖으로 나가야 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평범한 근무일을 넘어서 공식적인 출장의 세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섹션은 바로 출장에 관한 내용입니다. 많은 공무원분들한테 출장은 정말 중요한 업무의 일부일 텐데요. 과연 이 출장에는 어떤 규정들이 적용될까요? 한번 알아보죠. 출장 이야기를 할 때 절대 빼놓을 수 없는 핵심 단어가 바로 여비입니다. 여비. 이게 뭐냐면 여비 규정 제2조에 나와 있는데 공적인 임무로 여행할 때 드는 여러 가지 비용들, 이걸 국가가 지급해준다는 뜻이에요. 왜 그럴까요? 공무원이 자기 돈 걱정 없이 오로지 공모에만 집중할 수 있게 하려는 거죠.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와, 이 4단계 절차를 보면 진짜 흥미롭지 않나요? 출장비 정산 과정이 이렇게까지 명확하게 딱 정해져 있다는 건데요. 제8조의 2에 나오는 이 절차는요, 결국 우리가 낸 세금이 투명하게 쓰이도록 하는 아주 핵심적인 장치인 셈입니다. 출장 명령 받고, 카드로 쓰고, 임무 완수하고, 2주 안에 정산. 모든 게 정말 체계적이죠. 그럼 여비에서 가장 큰 돈이 드는 운임은 어떻게 나눠질까요? 제 구조를 보면 육로, 수로, 항공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보시는 것처럼 기차나 자동차 같은 육로, 배를 타는 수로, 그리고 비행기를 타는 항공, 이동 수단에 따라서 운임이 명확하게 구분돼서 지급되는 거죠. 자, 이 숫자에 한번 주목해 주세요. 2만 원. 이게 뭘 의미할까요? 바로 같은 도시 안에서, 그러니까 관내 출장이라고 하죠. 4시간 이상 출장을 갈 때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여비 규정 제18조에 나와 있는 건데요. 이런 구체적인 금액까지 정해져 있다는 걸 보면 이 규정이 얼마나 꼼꼼하고 세세한지 알 수 있죠. 자, 열심히 일했으니까 이제 좀 쉬어야겠죠? 이번에는 휴식에 대해 알아볼 시간입니다. 업무와 출장에서 잠시 벗어나서 공무원의 중요한 재충전 시간, 바로 휴가와 관련된 규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휴가, 바로 연가인데요. 이건 재직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복무규정 제7조에 있는 이 표를 한번 보세요. 경력이 쌓일수록 연가 일수가 쭉쭉 늘어나는 게 한눈에 보이죠. 1년 미만일 때는 11일인데 6년 이상이 되면 21일까지 늘어납니다. 연가 말고도 꼭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휴가가 또 있습니다. 바로 병가와 공가인데요. 이 둘의 차이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7조의 5에 나오는 병가는 말 그대로 아플 때, 개인적인 질병으로 쉴 때 쓰는 거고요. 제7조의 6에 따른 공가는 투표를 하러 가거나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것처럼 공적인 의무를 다하기 위해 쓰는 휴가입니다. 목적도 사용할 수 있는 기간도 명확하게 다르죠. 자, 다음 섹션입니다. 이번에는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순간들을 위한 특별한 휴가 제도에 대해 알아볼게요. 공무원의 삶과 복지를 지원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제도들입니다. 복무규정 제7조의 7을 보면요.
정말 공무원의 삶을 깊이 고려했다는 게 느껴집니다. 출산, 육아, 가족 돌봄, 이런 인생의 중요한 순간들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 휴가들이거든요. 출산 휴가는 물론이고 아이를 돌보기 위한 육아 시간, 또 난임 치료 휴가까지 일과 삶의 균형, 즉 워라밸을 위한 세심한 배려가 돋보이는 부분이에요. 결국 이런 게 있어야 유능한 인재들이 안정적으로 계속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니까요. 하지만 공직 생활이 항상 이렇게 계획대로 평온하게만 흘러가는 건 아니겠죠? 국가적인 비상사태가 터지면 공무원들은 정규 근무 시간을 넘어서 의무를 다해야만 합니다. 바로 이 점이 공무원의 막중한 책임감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오후 6시 퇴근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사회 안정을 지키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위기 상황에서는 언제든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비상근무는 위기 수준에 따라 1, 2, 3호 이렇게 3단계로 나뉩니다. 복무규정 제2조의 2와 제2조의 4를 보면요. 3호는 비교적 낮은 수준의 위협일 때, 2호는 사회불안이나 자연재해 같은 우려가 있을 때, 그리고 1호는 전쟁 위협처럼 정말 최고 수준의 긴장 상황에서 발령됩니다. 각 단계마다 동원되는 인원도 다르죠.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이렇게 위기 대응 체계가 아주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본 이 모든 세세라고 어떻게 보면 좀 복잡해 보이는 규칙들, 이게 다 결국 어디를 향하고 있는 걸까요? 여비 규정 제1조에 나와 있는 이 문장이 모든 걸 말해줍니다. 바로 공무의 원활한 수행과 국가 예산의 적정한 지출. 모든 규정은 결국 이 두 가지 큰 목표를 위해 존재하는 거죠. 오늘 우리는 공무원의 하루를 지배하는 여러 규칙들을 함께 따라가 봤습니다. 표준 근무 시간부터 출장, 휴가, 그리고 비상근무까지요. 이 모든 세세한 규정들을 보고 나니 결국 하나의 질문이 남는 것 같습니다. 과연 이 복잡한 규칙들이 공직사회를 더 효율적이고 책임감 있게 만들고 있을까요? 아니면 때로는 너무 빡빡해서 오히려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될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